안녕하십니까,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 23쪽이 되겠습니다. 이 42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42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 수익형 호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수익형 호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묻는 거죠. 잘못된 것. 자, 이 수익형 호텔에는 관광 호텔 그리고 분양 호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관광 호텔인 경우는 우리 관광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관광 호텔은 이 부대 시설의 수준 등에 따라서 뭐 우리가 별 몇 개, 뭐 2개, 3개, 4개 이러한 이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이 분양 호텔.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광고 많이 하고 있죠. 분양 호텔. 이 분양 호텔은 부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우리가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관광 호텔과 분양 호텔의 큰 차이점이죠. 또 이 분양 호텔은 위탁법인, 즉 우리가 위탁 관리 업체인데 위탁법인의 모든 임대 관리를 맡기고 또 객실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받는 형태로서 위탁 관리 업체가 운영에 따라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분양 호텔은 객실별로 또 우리가 별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형 호텔에 있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호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 이 호텔 수익률입니다. 자, 이 호텔 우리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객실, 호텔에 있어서 그 방이죠. 객실 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죠. 객실 점유율, 또 부대 시설 활용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객실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공실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은 관련해서 우리 객실 우리가 점유율과 공실률을 대주면 이게 1인데 이 점유율이 높아야 수익률도 높고 공실률은 낮아야 되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객실 점유율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관광객 등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줘. 이 수요가 많아야 우리가 공실률이 작으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부대 시설에 대한 매출, 뭐 사우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뷔페 식당 뭐 이런 건데 이 부대 시설에 대한 매출이 안정적이라도 객실 점유율이 다소 낮으면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줄 가능성은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없다 했으니까. 자, 여러분 객실 점유율이 다소 낮더라도 이 부대 시설에 관련된 매출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은 우리가 수익률,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3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4번. 호텔이나 리조트는 우리가 짓는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과 실패, 성패가 우리가 갈리는 만큼 완공 후에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이고 믿을만 한가, 신뢰할 만한가 이것을 꼭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관리 업체에 있어서 운영 그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3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은 정보, 우리가 조사 및 우리가 기초자료 수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정보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대량의 정형화된 또는 우리가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이 데이터, 이 자료로부터 가치를 추출해서 우리는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요즘 뉴스 신문에서 많이 우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우리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 호텔 이런 것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특히 최근에 실생활에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기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가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 45번 문제는 또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죠. 자,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령 또는 비정령화된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이 자료로부터 가치를 추출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빅데이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지문은요, 개념이 우선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1번은 개념이 나와 있고, 2번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우리가 수집, 또 분석,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표현하겠죠. 이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이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을 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우리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또 관리, 분석 가능케 하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을 현재는 실현시키기도 하죠. 자, 2번도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특히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개인들의 이 사적인 정보까지 우리가 수집을 해서 분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우리가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미래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확인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시장 우리가 조사 절차입니다. 자, 시장 조사 절차 순서죠. 순서인데 다음 중 올바른 걸 뭐죠? 자, 순서일 때는 항상 흐름을 잘 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장 조사에 따르는 이 설정 단계를 해야겠습니다. 자, 시장 우리가 조사에 따르는 설정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에 뭐를 거쳐야겠죠? 설정 단계를 거쳐서 시장 조사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했죠. 시장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자료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가 리포트라고 하죠. 리포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 순서로서는 우리가 3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이 정답이고, 자, 이 정보 또 이 조사 분석의 궁극적 목적. 자, 이 조사 분석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은 왜 분석하냐? 여러분 조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뭘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스터, 우리가 플랜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 현장 조사, 우리가 공부상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우리가 플랜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는데 이 분석된 자료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고, 자, 48번 문제, 이 정보 조사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맞지 않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또 분석, 가공을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고, 실제 현장에서 조사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 이 현금,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과 같은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정보조사 방법과는 아무런 우리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관련해서 4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디벨로퍼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죠. 자,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분양 계획을 세우려고 분양 상담사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 분양 상담사가 디벨로퍼의 부탁을 받고 정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 중 상대적으로 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 자,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거래에 있어서의 동향을 파악을 한다든지, 또 유사 물건의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해당 이 물건에 있어서가 어떠한지 개요를 또 파악을 한다든지, 또 해당 부지의 물건 건축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 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조사 가치가 떨어진 것은 분양 상담을 하면 우선은 인허가가 아니죠. 인허가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이 어떻게 돼요? 건물을 건축해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인허가는 우리가 여기선 거리가 좀 멀다. 조사 가치로서는 거리가 좀 먼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50번 문제 보시면은 이 목적별 조사 방법 분류. 자, 이 목적별 조사 방법 중에서 표본, 샘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거, 무작위, 랜덤이라고 하죠. 우리 랜덤,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랜덤이라고 해요. 랜덤. 자, 확률 비례 추출법, 우리 층화, 이 계층으로 나눈 거죠. 층화 추출법. 또 우리가 뭐 유의 추출법이라든지, 유의 추출법 등이 있겠죠. 이 표본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 자, 5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목적별 우리가 조사 방법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걸 보는데, 자, 목적별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 표본 추출법, 샘플링이죠. 샘플링 메서드라고 하죠. 표본을 추출해서 구하는 방법이고, 질문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구하는 질문표법이 있고, 또 우리가 실험법도 있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뭐 실험법도 있지만 실사법이라는 게 또 있고, 우리가 또 동기, 자료 분석법과 관련 없죠. 동기를 또 조사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자료 분석법은 우리가 목적별 조사 방법과는 우선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 이 목적별 또 조사 방법에서 우리 아까 위에 나온 것 중에 이 질문표 우리가 작성해서 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선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데, 우선 질문표인데 질문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한다? 고객의 우리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가두 면접법도 있고 면접 조사법도 있습니다. 또 투영법, 좀 이따 배우겠다. 투영법도 있고, 유칩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심층적으로 고객을 면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모아서 집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관련 없는 내용은 우리가 심층 면접법, 투영법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관련해서 질문표법에 해당되지 우리가 않는 방법입니다. 질문표를 작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고객을 심층적으로 어떻게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투영법은 이제 여러분 다음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표를 또 어떻게 돼요? 작성을 해서 질문표를 뽑아내는 또 질문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고객에 보내죠. 그럼 그 고객으로부터 우리 우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분석하는 우송법, 우송법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분양업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에서 활용하기 힘든 우리가 조사 방법입니다. 자, 활용하기 힘든 것은요, 우선 표본을 추출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조사 분석에 있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관련이 있고요. 질문표를 작성해서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실험법은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가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법은 만약에 실험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실험법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법은 정보조사 분석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렵다. 실제 시장에서 조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문제인데 아까 여러분 우리 했던 투영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이 내면적인 사고 및 의식을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는 어떤 단어를 연결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열거해서 영상된 것을 쓰게 하는 주어 영상법이라는 것도 있고, 문장 속에서 공백, 브랭크, 공백 부분을 만들어서 메우게 하는 문장 완성법 등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다? 투영법입니다. 심층 면접법, 유치법, 유치조사법을 줄여서 유치법, 뭐 집단조사법은 아니죠. 뭐 여러분 집단조사법이나 유치조사법이 아니라 투영법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투영해서 우리가 구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면은 조사, 이번은 목적이 아니라 특징이죠. 조사 목적별 분류가 아니라 조사 특징별 분류에서 관찰 조사의 사례가 아닌 것, 관찰 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소매상의 매장을 조사한다든지 이 경쟁 점포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장을 또 조사를 한다. 경쟁 점포의 매장을 조사한다든지 통행량 조사, 상품 가격 조사는 관찰 조사인데, 소비자 패널 조사는 관찰, 우리가 조사의 사례가 아니라 소비자 패널, 우리 패널을 모집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서베이죠. 서베이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 우리가 관련해서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이 표본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본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표본 샘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 조사를 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자, 통계 조사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항상 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전수,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는 전수조사, 다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신속을 요하는 정보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실상 신고나 또는 이 기입상의 오차 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또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표본조사인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조사 대상인 집단, 모 집단의 일부, 즉 표본 샘플을 추출하는 거죠. 샘플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엄중히 관리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집단 전체에 대한 확정을 하는 방법이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가 전부 조사는 전수조사라든지, 표본을 우리가 추출해서 조사는
표본 조사를 해서 지금 요 표본 조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표본 조사에서는 비록 신고나 이 기입 등에 있어서의 오차가 없어도 이 추출, 표본을 샘플링, 추출하는 방식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추정 중에 당연히 우리가 표본에 따른 오차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표본 오차라는 게 있겠죠. 자, 이 추출 오차를 조사 목적, 조사 비용 또는 조사 소요 시간 등과에 관련해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본,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는 작업, 이 샘플링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자기성이 아니라 우리는 무자기, 자기성이 아니라 무자기, 랜덤이죠. 무자기성이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성이 아니라 우리가 무자기성, 랜덤이 우리가 필요로 한다. 랜덤, 무자기, 임의로 뽑는다는 얘기죠. 임의, 우리가 무자기, 임의로 추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은 우리가 표본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57번은 우리가 조사에 관련된 우리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7번 보시면은 이 다음 중 관련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에 맞게 서술한 것은, 자, 인적 접촉이 없는 조사. 여러분, 인적인 접촉, 사람에 있어서 접촉이 없는 조사는 관찰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죠. 관찰 조사. 그래서 여기는 관찰 조사를 말합니다. 또 이번은 인적 접촉을 하면서 조사하는 것은 서베이 조사라고 하죠. 서베이 조사, 인적 접촉의 조사를 말하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행하는 조사, 이런 조사를 우리는 실험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우리가 나온 내용은 1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이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설문을 우리가 조사하고 자료를 모았는데, 이 수집된 자료를 시계열 분류로 한다. 예? 시계열. 예? 그래서 시계열. 타임 시리즈죠. 예,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죠. 예,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 시간이죠. 시간, 시계열 분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1번이 정답이죠.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기 변동 분석할 때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 동기별 분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자, 동기별 분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죠. 자, 문제는 동기입니다. 문제 발견을 위한 정보의 수집, 문제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발견했으니까 확인하겠죠. 그럼 확인된 것을 또 해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은 관련이 있는데, 문제 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면은 조사 방법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여러분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선 상업시설이니까 이 지역 주민의 구매 행동,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라이프 스타일, 예?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형태인가, 또 배후 생활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이 배후 생활권의 인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구매력과 관련해서 중요하죠. 또 가구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 가구수에 대한 파악 관련돼. 이러면 원재료 구입 경로는 관련돼. 원재료 구입 경로는요, 요거는 상업시설이 아니라 공업시설과 많이 관련돼 있죠. 그래서 4번 원재료에 대한 구입 경로, 요거는
뭐와 관련있다? 상업시설보다는 공업시설과 많이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 우리가 1번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면은 또 해당 물건 내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및 소비 지출 구조를 우리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지출 구조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거죠.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은 소득도 소비 관련이 있고요. 주택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주택, 대형주택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관련인데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관련해서 건강보험은 모든 지역 주민이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현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해당 물건의 인근 지역과 우리는 유사 물건의 비교를 하고 물건 자체의 특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의 계획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동산의 위치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이 상권 자체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사하고 또 상권 내 인구에 있어서의 특성을 또 조사를 합니다. 연령별이라든지 소득별 이런 여러 가지를 특성을 조사를 하고 통행량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있어서의 통행량 또는 교통량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유동인구 특히 상권에서는 유동인구가 중요한데 유동인구에 대한 대상 조사를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이 관련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할 때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장 조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우리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뭐 인구 센서스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이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관련이 좀 먼 것은 4번 지문이 정답과 우선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62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뭐를 했죠? 자료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자료 수집의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분석 방법, 어떻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분석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를 또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에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